요즘 안구건조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2년간 안구건조증으로 고생을 했고 그동안 대학병원 안과를 포함하여 약 7곳의 전문의들과 상담 및 진료를 받았습니다. 안과 전문의가 설명하는 영상들은 많이 있는데 안구건조증 환자의 입장에서 찜질 비교를 한다거나 아니면 장단점을 비교한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여러 치료법 중에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중 하나인 눈찜질 방법에 대해서 제가 직접 경험하고 사용한 결과를 바탕으로 장단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찜질 방법은 찜질기 종류에 의해서 구분될 수 있는데 시중에 출시된 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4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건을 활용하는 방법, 두 번째는 핫팩, 세 번째는 온열 안대, 네 번째는 온열 마사지기. 그래서 각 종류별 장단점 및 받으면 좋은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건 찜질 방법입니다. 가장 원시적인 방법이지만 찜질기가 필요 없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장점은 비용이 안 든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정말 비용이 안 드는지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온수값이라든지 세탁비라든지. 단점은 엄청 귀찮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빨리 낫고 싶다고 굉장히 뜨거운 상태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온 화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할 때 팁을 좀 드리자면 비닐봉투를 활용해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하게 되면 수분이 증발되지도 않고 그래서 열을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핫팩 찜질 방법입니다. 저가이고 대략 1만 원대로 핫팩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온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단 수동으로 가능한 거고요. 보통은 전자레인지에 30초에서 40초 정도 돌려서 사용하는데 본인이 좀 뜨거운 온도를 좋아한다 하면 10초를 추가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안구 주변에 발열체가 없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발열체가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본인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면 됩니다. 단점으로는 전자레인지가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장소 제약이 있습니다. 온도를 정밀하게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저온 화상의 우려가 있습니다. 사용하실 때는 개인 취향에 따라서 핫팩을 선택하시면 됐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온도 조절만 잘하면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하는 방법. 세 번째는 온열 안대 찜질 방법입니다. 장점으로는 저가 약 2만 원대의 온열 안대를 구매할 수 있고 온도 조절도 가능하며 타이머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볍기 때문에 휴대에도 간편합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충전 배터리가 없기 때문에 충전 기능은 없습니다. 하지만 보조 배터리를 활용해서 사용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분별로 온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 팁을 드리자면 가벼운 것을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무실에도 사용하기가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찜질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온열 눈 마사지기입니다. 장점으로는 타이머 기능도 있고 충전 기능도 있고 마사지라든지 음악 등의 부가 기능도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온도 조절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4에서 7만 원대의 비교적 고가의 제품을 구매해야 된다는 것이고 장점에서 부가 기능을 말씀드렸지만 제가 사용한 경험으로는 부가 기능이 단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사지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눈의 압력을 높이는 상황이 발생해서 안압의 상승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음악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BGM이라서 좋은데 온오프 기능이 없는 마사지기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음악을 듣고 싶어도 다른 음악을
들을 수 없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그래서 부가기능은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그래서 사용할 때 또는 구매할 때 팁을 드리자면 온도 조절 기능이 있는 것을 구매하면 좋을 것 같고, 실제 마사지는 사용하지 않고 온열 기능만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충전식이라 휴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질적으로 부피가 크기 때문에 휴대가 적절치는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가지 찜질 방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비교하고 개인적인 추천 순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건 찜질은 비용이 안 든다는 장점이 있지만 엄청 귀찮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핫팩의 경우에는 저가이면서 온도 조절이 수동으로라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장수 제약이 따르다는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온열 안대 같은 경우에 온도 조절도 가능하고 타이머 기능도 있기 때문에 장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분별 온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네 번째로는 온열 눈 마사지기는 타이머 기능도 있고 부가 기능도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온도 조절이 되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고가이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는 추천 순위는 온열 안대, 그 다음에 핫팩, 그 다음에 온열 눈 마사지기, 마지막으로 수건 찜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종류별로 장단점이 있어서 절대 비교는 어려우니 개인 선호도에 맞춰 선택이 필요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집에서는 이번 핫팩을 사용하고 있고 사무실에서는 온열 안대를 사용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찜질할 때 가장 궁금했던 점 또는 팁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정리했습니다. 적당한 온도는 38도에서 42도 정도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정상인의 경우 33도에서 35도 정도면 기름이 배출되거나 분해되는데 건조증 환자의 경우 40도 정도에서 기름이 분해된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적당한 시간은 10분에서 20분 정도로 합니다. 온도가 낮을수록 길게 해야 되는 건데 단 너무 길면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위 시간을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횟수는 2에서 3회 정도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에는 아침 그리고 저녁, 자기 전 이렇게 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찜질 중에는 가만히 찜질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살짝살짝 눌러줘서 배출된 이물질을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찜질 후에는 그대로 두면 다시 굳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로 세수를 해서 이물질을 특히 기름을 제거해 줘야 합니다.